안녕하세요. 글로벌 미생의 세연. 수빈입니다. 네,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걱정이죠. 오늘은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.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진 만큼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미국 취업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. 오늘 게스트 닉네임 망고를 일단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. 망고야, 간단하게 너 좀 소개해 줄 수 있어? 안녕하세요. 망고입니다. 저는 간단하게 미국 동공대에서 응용수학 전공 후 컴사로 부전공하고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석사를 데이터 사이언스로 졸업했습니다. 그리고 그 후 지금 이제 취업 성공해서 취업 앞두고 있습니다. 와. 와, 그러면 오늘 미국 취업에 성공한 두 분을 모셨으니까 수민이랑 망고가 경험해본 미국 취업 시장을 좀 소개시켜줘. 사실 이게 취업도 시기가 좀 중요하고 타이밍을 많이 타는데 나는 2019년도 인턴 도전을 시작으로 매년 인턴이나 정규직 구직을 뭐 빡세거나 캐주얼하게라도 계속 하고 있고 제 첫 직장을 찾은 뒤에도 항상 이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. 실제로 주력해서 일을 시작한 분야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한 경험이 있고 지원해서 인터뷰하고 이런 것 자체는 개발자부터 진짜 막 트래디셔널 컨설팅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봤어.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에 스타트업을 인턴을 했고, 그 다음부터는 사실 대학원을 갈 생각이 좀 있었어서 리서치를 많이 했었어. 우리 학교는 리서치가 좀 잘 지원이 돼 있어서 여름방학마다 뭐 컴사 관련 리서치도 해봤고, 응용수학 관련 리서치도 해봤고, 뭐 병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리서치도 해봤고, 좀 다양하게 하고, 마지막 석사 2년에서 석사 1학년 끝나고 여름방학에는 금융 쪽에서 인턴을 한 번 더 했어. 그럼 너네들이 이제 너네들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전체적인 취업 준비 과정을 좀 설명해줘. 일단 내 생각엔 취업 준비의 시작은 어떤 직군을 왜 준비할지 결정하는 것부터가 취업 준비의 시작이라 생각하거든. 그래서 사실 나는 이걸 처음 찾아보기 시작한 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보기는 했던 것 같아. 그때 내가 1학년 전용 프로그램을 데드라인에 놓쳐서 못 지원한 뒤로 약간, 아, 정말 이미 늦었다 싶어서 그때부터 좀 열심히 첫 번째로 내가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먼저 알아봤고, 내가 응용수학 전공이다 보니까 좀 실용적인 학문은 아니어서 막 컴싸면 개발자 이런 식으로 되게 클리어한 루트는 없었어. 그래서 응용수학과가 학부만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뭔가 그런 걸 좀 많이 알아봤고 또 다른 조건이 이제 내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 했는데 막 너무 싫어하는 일이고 너무 힘들면은 뭐 취업을 한 보람이 없고 그걸 커리어로 쌓아가는 게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임밸류나 연봉 등 금전적인 조건도 보긴 봤고 특히 얼리 커리어일수록 좀 한 번 챙겨 놓으면은 나중에 두고두고 연봉 협상이나 커리어 네고시에이션 같은 거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. 그 직급이나 연봉을 한번 높여 놓으면은 다음 회사 갈 때도 굳이 그 컴피팅 오퍼가 없어도 저 원래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주세요.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잖아. 그래서 그런 걸 좀 처음이니까 오래 챙기려고 노력을 했고 마지막으로 위치도 나는 좀 삶의 질의 위치가 중요한 편이어서 대도시 위주로 봐서 내가 내건 조건이 가능하면은 한국 직항이 있는 대도시 이런 식으로 봤었어. 나는 직업을 고를 때는 전체적으로 수민이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은 어 나는 수민이랑 다르게 외국인이어서 그걸 더 추가로 봤던 것 같아. 그냥 스폰서를 가능하고 외국인으로서 이제 합격 기준도 좀 다르니까 그런 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라면은 더 넣었던 것 같아. 그리고 나머지 뭐 연봉이나 위치는 오히려 신경을 조금 덜 썼어. 대신 뭐 과와 수업에 좀 더 맞는 직종들, 예를 들어서 퀀트나 전통 트레이딩이나 소프트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스 위주로 주로 많이 넣긴 했어.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원하는 직군 찾으면 서류와 면접 준비로 나뉜다고 생각해. 사실 서류 준비가 조금 더 먼저 되긴 하는데 서류는 이제 잡 포스팅 같은 걸 찾아보면서 그게 사실 회사들이 원하는 인재에 대한 정답지거든. 잡 포스팅이. 그거를 거기 있는 키워드, 원하는 조건들을 최대한 내 이력서에 다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원래 있는 걸 포장하는 작업도 있지만 만약에 뭐 내가 관련 프로젝트가 부족하다. 그런 공모전 같은 거 나와서 프로젝트 경험을 만들고 아니면 일부러 학교 수업에서 뭔가 랩실이랑 협업해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수업을 일부러 찾아 들어서 좀 회사가 원하는 경험을 쌓아서 내 이력서에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서류 통과를 하면은 이제 면접이 또 이과 같은 경우는 좀 테크니컬 면접이라 해서 좀 시험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도 좀 있거든. 그래서 내가 지원한 직군들은 보통 코딩이 필요해서 알고리즘 코딩 면접 준비를 가장
가장 많이 했고, 리트코드라는 플랫폼을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써서 그걸로 알고리즘 코딩 면접을 많이 준비했었어. 나도 결국은 비슷한 것 같아. 그냥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은 서류 넣는 것도 워낙 많은데 서류 할 때 되게 큰 도움 줬던 게 추천받은 거였거든. 그래서 회사들마다 내가 대학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, 내가 추천 넣어줄 사람 있는지 그걸 좀 많이 알아봐서 그 도움을 받고 많이 넣기도 했고, 그리고 나머지 서류 후에 문제들은 리트 코드도 했고, 소프트 엔지니어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위해서. 그리고 퀀트 쪽으로는 스태티스틱스에 나오는 확률 문제들이 좀 많아서 확률 문제들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. 그게 브레인 티저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건 한 번 알면 되게 풀기가 쉬워지거든. 그래서 이 브레인 티저를 모르실 분들을 위해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, 옛날에 문제적 남자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잖아. 거기에 내풀기로 나올 법한 문제들을 막 회사 면접에서 물어봐. 그 틀리면은 합격할 확률이 되게 낮아져. 오, 되게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는지 나도 몰랐네. 나는 문과 쪽이나 비즈니스 쪽을 했어서 우리는 아무래도 너네처럼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건 맞았고, 그리고 면접에 있어서 좀 테크니컬한 뭐 파이낸스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컨설팅 뭐 케이스를 많이 스터디한다거나 그런 질문들이 좀 많았어. 그리고 우리도 직접 찾아가고 찾아보는 것도 많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회사들이 직접 찾아와서 리크루팅 하는 경우가 많았어. 그래서 예를 들어 호텔 하나를 빌려서 뭐 리크루팅 이벤트가 있다, 네트워킹 이벤트가 있다. 그럼 직접 거기 가가지고 정자 입고 가서 뭐 사람들 만나고 그런 커리어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고, 미국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라면 한국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그 커리어 센터라고 취업을 도와주는 센터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력서나 인터뷰까지도 다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조금 좋았어. 그래서 이렇게 좀 문과나 이과나 조금 다양한 준비를 하고 많은 조금 고생을 하기도 하면서 취업을 하는데, 취업에 성공하면 보편적인 대우나 커리어가 어떤지도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. 왜 뭐 흔히들 미국 가면 워라밸이 다 좋다, 항상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조금 다른 점들도 있잖아,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. 그래서 취업에 성공하고 나서의 대우나 커리어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어? 일단 연봉 자체는 미국에 있는 웹사이트들이 되게 많거든. 직업 관련. 예를 들어서 glassdoor 같은 거. 그런 거에서 되게 나오는 정보들이 주로 정확해. 어느 정도 선에서 뭐 보너스는 내가 네고시에이션을 해서 훨씬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게 가능하지만 일단 연봉 자체는 거의 비슷하고, 그리고 내가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아서 일이 잘 맞는지 커리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직은 좀 자유롭게 준비할 것 같아. 그리고 세연이가 워라밸 얘기를 했었는데 워라밸도 확실히 회사마다 되게 다른 것 같긴 해. 같은 좀 퀀트 직종 내에서도 어디는 되게 좋고 어디는 뭐 다수의 전퇴근이고 어디는 9시까지 퇴근이 아니고 이런 것도 좀 많아서 그거는 회사에 맞게 좀 알아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긴 해. 나도 망고가 말한 거랑 다 동의하고, 진짜 특히 레벨스tat FY라는 사이트가 빅테크 한정 연봉 정보가 진짜 정확하거든. 빅테크는 레벨이나 직군이 되게 확 나눠져 있어서, 뭐 예를 들어서 주니어 개발자, IC3 개발자인데 뭐 메타다. 그거 클릭하면은 그게 거의 100% 맞대. 스톡이나 그 베이스 연봉, 보너스 이런 것도 포함해서.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시원하게 말하자면은 많이 받아. 내 생각에는 보편적으로 한국에서 개발자 연봉이나 뭐 미국에서 문과 쪽으로 성공해서 대형 로펌을 간다거나 뭐 컨설팅 펌 빅3에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비교해도 빅테크 최상위권과 퀀트 쪽 최상위권은 상당히 많이 받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 찾아보시길 추천드리고, 그리고 또 이제 망고가 말했듯이 미국은 워낙 이직도 자유롭고 아예 분야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. 사실 나도 분야를 어느 정도 바꾸는 경우긴 하지. 원래 트레이딩 쪽에 있다가 지금은 핀테크에 있으니까. 그래서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나 뭐 커리어 패스는 스스로 쌓아가기 나름인데, 가장 큰 줄기로는 매니저 트랙, IC 트랙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. 테크 쪽 직구는. 그래서 매니저 트랙으로 가면은 사람을 관리하고 팀장 업무를 하고, 그래서 아예 많이 나눠져 있더라고. 승진을 할 때 매니저로 가고 싶은 사람은 좀 사람 관리, 팀 조직, 뭐 빌딩 이런 거에 좀 더 특화돼 있고, IC 트랙을 선택하면은 매니징을 하는 대신 자신의 기술을 더 갈고 닦아서 정말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, 점점 스페셜라이즈 되는 그런 식으로 승진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선택지가 있고, 회사에 남고 싶지 않다면은 창업을 하거나 초기 멤버로 스타트업 합류를 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. 특히 그 처음부터 스타트업을 한 사람이 아니면은 빅테크나 좀 큰 회사에 일단 입사를 해서 시니어, 나 테크 리드 정도 약간 좀 작은 기술적인 프로젝트를 리드할 정도의 역량을 쌓은 다음에 창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보여. 오, 그러면 이렇게 너무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해줘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,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게, 영어에 특히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영어 회화나 영어 토크 실력이
뭔가 취업에 많이 영향을 줄지, 이과 쪽도 많이 중요할지, 이걸 뭐 그렇다 아니다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, 너희들 생각에는 영어 회화 실력 얼마나 중요한 것 같아? 사실 나도 워낙 테크 쪽이기도 하고, 난 다행히도 영어가 좀 편한 편이라 좀 시야가 다른 걸 수도 있는데, 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? 물론 뭐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야를 못하는 정도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겠지만, 그건 연습으로도 극복이 가능하니까 질문 풀고 이런 문제는 워낙이 그냥 이과식으로 문제 주고 풀어내고 이런 방식이라 내가 영어를 못하고 잘하고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. 그리고 심지어 인터뷰 본 사람들이 영어를 되게 못하고 내가 못 알아듣는 경우들도 심지어 있었었거든. 그래서 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아. 나는 동의하지만 조금 다른 의견인데, 나는 영어가 익숙하고 영어를 떠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. 뭔가 같은 걸 설명해도 좀 조리 있게 잘 들어오게 설명하는 사람들. 근데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생각보다 결과에 많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,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을 하면 좀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, 내가 전에 면접관을 했을 때는 평가서에 그렇게 써 있었어. 이 사람과 일하고 싶나요? 그러니까 이 사람을 뽑을까요? 아닐까요?에 대한 답이 아니라 이 사람을 동료로 두고 싶나요? Yes or no 퀘스천에는 이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원활한지 또 당연히 포함이 되고 영어 회화와 토크 실력이 그런데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, 반대로 이제 망고가 말한 듯이 사실 이게 부족해도 좀 테크니컬 스킬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분야가 우리 분야 같고, 테크니컬 스킬이지 영어 회화를 잘한다고 실력이 없는 사람을 뽑지도 않고, 영어를 못한다고 실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을 안 뽑지도 않아서 약간 중요는 하지만 테크니컬 스킬로 뒤집을 수 있다. 그 정도의 영향 같아. 오, 되게 이과 쪽, 테크 쪽은 그렇게 본다는 게 좀 되게 신기하네. 왜냐면 문과 쪽은 사실 너네는 실력과 회화 실력을 따로 얘기했지만, 문과 쪽은, 여기서 내가 말하는 문과는 로스쿨이나 비즈니스 계열인데, 실력의 회화가 들어가는 것 같긴 해.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분 짓긴 좀 어렵고, 예를 들어 비즈니스도 컨설팅 이런 분야는 정말 말로 내가 리서치한 걸 클라이언트를 설득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, 인맥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네트워킹도 중요하기 때문에, 영어 회화가 확실히 좋은 사람들은 반은 먹고 들어가고, 그게 아니면 좀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고, 로스쿨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변호업계는 당연히 좀 말하고 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. 그래서 분야마다 많이 다르지만 중요한 건 그 직책에 맞는 실력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하네. 그러면 이게 문과, 이과 비교한 김에 테크 쪽도 뭔가 네트워킹이 많이 중요해? 사실 너가 그 문과에서는 영어 회화도 실력이라는 걸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공감 가는 말인 것 같아. 네트워킹에 대해서는 난 오히려 네트워킹을 영어 회화나 토크 실력보다 조금 덜 중요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게, 뭐 말을 잘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회가 생기니까 굳이 막 친화력이 엄청 좋고 막 맞아 스몰 토크 하고 친해지고 이럴 노력은 크게 필요가 없는데, 물론 있으면 좋은 것 같긴 해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빅테크에서 일을 할 때 협력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우리 쪽 코드를 좀 빨리 봐주거나 좀 잘 편하게 협조할 수 있으면 당연히 업무의 능률에 네트워킹이 많이 도움이 되고, 이직 같은 걸 할 때도 연차가 쌓이고 내가 전문성이 올라갈수록 그 팀이 나같이 전문성을 원하는지 미리 체크하고 나의 전문성을 좀 바우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래저래 말을 많이 했는데, 네트워킹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근본은 항상 테크니컬 스킬이다. 그 정도 같아. 응, 맞아.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. 사실 취업할 때 자체는 난 네트워킹은 추천받을 때는 당연히 엄청 중요한데 추천받는 거 외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취업 후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. 그때부터는 뭐 당연히 수민이 말대로 스킬은 받쳐져 있어야 되고 취업 후에는 내가 이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더 많이 만나게 되다 보니까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진단 말이지. 네트워킹을 하다 보면은. 그러다 보면 내가 이직을 하려 하더라도 다른 분야가 어떤 분야로 이직할 수 있는지도 다르고, 뭐 내가 거기 회사에 심지어 이 직업이 오픈되어 있지 않는지조차도 네트워킹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많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. 우리 문과 쪽은 네트워킹 사실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긴 해. 너네도 네트워킹 중요하다 했는데, 우리는 좀
특히 많이 중요한 것 같은 게 많은 게 인맥 베이스이고 이 사람의 실력에도 말했듯이 이 사람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도 되게 일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나를 되게 라이커블하고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예를 들어 난 기억이 남는 게 우리 선배들이 우리 인터뷰 봐주고 도와줄 때 땡큐 이메일을 몇 시에 보내야 되는지 것까지 막 가르쳐 줬었거든 우리한테. 그래서 점심시간은 이때 보내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땡큐 이메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까지도 이렇게 코칭을 해줄 정도로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. 그거 되게 신기하다. 우리 분야는 오히려 일하다 바쁘니까 땡큐 이메일 보내도 소용없다고 선배들이 가르쳐 줬거든. 아, 좀 이런 다른 점을 들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. 진짜 되게 흥미롭네, 그런 것들은. 그러면 이제 미국 취업과 한국 취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? 어제 나도 한국 취준을 뭐 본격적으로 해보지 않았지만 인턴 정도 해봤는데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도 취업을 해봤고 미국에서 취업을 해본 입장에서 한국 유학생들 특히 자주 하는 실수는 좀 단점을 찾아서 보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. 맨날 하는 질문이 학점이 몇 점 몇이면은 문제가 될까요? 아니면은 필요한 자격증 이런 게 있나요? 그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사실 미국 취준에서는 체크리스트가 없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좀 특징 같아. 그래서 오히려 단점을 다 메꿔서 좀 둥글둥글 큰 특성이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차피 신입이고 특히 신분에 불리함이 있는 유학생은 절대 그 완벽한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가 없어. 왜냐면 이미 신분에서 부족하고 경력도 부족하기 때문에. 그래서 난 차라리 특출난 장점을 갈고 닦는 사람이 좀 더 성공적인 것 같고 나 같은 경우에 난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석사가 없는 게 되게 큰 단점이고 되게 특이한 케이스거든. 하지만 나는 그래도 내 첫 경력을 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 시작한 거를 좀 장점으로 삼아서 지금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었어. 그 회사에서 특별히 석사보다 중요하게 본 게 트레이딩 경험이 있나 이런 사람을 딱 집어서 원했거든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경험을 먼저 애드버타이즈 하지 않았다면은 이 기회를 못 만났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내가 석사는 있었지만 이 경험이 없었다면은 이 회사에서는 취업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잘 PR하는 게 단점을 메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아. 거기서 수민이가 말했던 거에 조금 더 뒷받치자면은 나도 한국 취업은 전혀 모르는데 내가 외국인으로서 좀 많이 힘들었던 점들이 이번에 있었거든.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한국인으로서 영주권도 없는 취업하면서 느꼈던 거는 적어도 외국인으로서 미국 취업의 어려움은 조금이라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. 영주권 있고 없고 대우가 엄청 다르고 내가 막 내 친구들이 추천해준 데를 원서를 넣었는데 영주권이 없다고 애초에 서류부터 탈락된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. 그래서 스폰서 안 해주는 데도 많고 심지어 작은 회사들에서 합격됐다가도 미국 비자가 늦어지면은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내가 좀 많이 봤었어. 그래서 다방면으로 대비를 좀 많이 해놔야 돼. 언제나 우리가 의뢰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좀 많은 대화를 듣고 조언을 좀 들어놓는 게 좋아.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취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? 취준생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. 이런 것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. 나는 진짜 준비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뭐든지 미리 준비해야 돼. 일단 뭐 준비성으로는 되게 다양하게 뭐 그게 적용이 되는데 뭐 어느 과목을 어떤 수업들을 듣자 이런 준비성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느 시기에 인턴 하느냐 이런 준비성도 있거든. 막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만 하는 인턴들도 있고 2학년 때만 하는 인턴들도 있어서 그걸 미리 알면은 1학년 1학기부터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. 그런 면접 시험들을. 근데 그거를 아예 놓쳐버려서 아쉬운 경우도 있거든. 뭐 나랑 수민이처럼. 그래서 뭐든지 미리 알고 있으면 너무 좋고, 그리고 그 이후에 아예 본격 취업을 할 때도 난 오히려 석사하면서 취업이 늦어진 덕분에 내 주변 수민이나 뭐 다른 취업한 친구들한테 조언을 들어서 나한테 좀 잘 맞는 분야를 살 능력이 생겼거든. 그래서 그런 다방면으로 준비성이 되게 난 중요한 것 같아. 나도 망고가 말한 거에 너무 다 동의하고 타임라인 진짜 중요한 것 같아. 언제 뭘 준비해야 되는지가 진짜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많은 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졸업을 해버리면은 기회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그 점을 되게 유의해야 하는 것 같고 나는 그런 의미에서 시야를 넓혀야 된다 생각해. 요즘 정보의 시대여서 뭐 주변 사람들 말만 듣던 뭐 온라인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듣던 듣기 편한 조언만 듣고 자기 합리화하기 되게 쉬운 시기 같아. 그래서 내가 주변에 많이 본 케이스가 뭐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아? 하고 물어봤을 때 네, 우리 학교 선배들은 3월까지 기다려도 된대. 아니면은 뭐 수업 왜 열심히 가? 그냥 학점 안 좋아도 취업 다 되잖아.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
틀린 정보를 할 수는 없어.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. 하지만 좀 편향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듣고 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준비를 많이 안 하는 경우도 많이 봐서 시야를 넓히고 특히 어느 정도 가고 싶어 하는 위치에 이미 도달한 사람의 조언을 좀 많이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이제 그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같은 학교에 없거나 주변에 없거나 한국인이 아니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미국의 장점을 살려서 다양한 문화권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패스로 거기 도달을 했는지, 다른 준비생들이 어떻게 하는지보다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, 그거를 미리 좀 조사해보고 귀담아 들어서 맞는 방법으로 빨리빨리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같아. 나도 전적으로 동의해. 진짜 미국은 타임라인이 좀 빨라서 뭐 예를 들어 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리크루팅 시작한 애들도 있었거든.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플래닝하고 여러 사람의 조언을 잘 듣는 거가 중요할 것 같네. 아, 오늘 그러면 수민이랑 망고 덕분에 취업에 아주 유익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 팟캐스트에 출연한 소감이 어때, 망고? 난 생각보다 대화하는데 되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 너희가 되게 편하게 대화를 이끌어줘서 너무 좋았어. 그리고 한 번은 출연하고 싶었는데 이게 취업 실패 경험담이 아니라 취업 성공 경험담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. 진짜 다시 한번 취업 너무 축하하고 오늘 출연해서 정말 고마워. 네, 그럼 오늘 미국 취업에 대해서 수민이랑 저랑 망고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.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라도 좀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